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2014년 3월 2일 시행 기출문제 냉동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 냉동장치의 안전장치 중 압축기로의 흡입압력이 소정압력 이상이 되었을 경우 과부하에 의한 압축기용 전동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기는 해서 압축기의 이상 고압을 방지한다. 뭐 있습니까? SPR. 그래서 답은 2번 흡입압력 조정 밸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나온 김에 이전에 거도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일단 SPR이라는 건 압축기 가까이 이렇게 설치되죠. SPR. 그리고 요거를 흡입압력 조정 밸브다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할이 압축기의 이상 고압을 방지하는 거죠. 압력이 올라가는 거를, 너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증발기 측에 설치되는 거, 이 녀석을 EPR이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은 증발 압력 조정 밸브였어요. 자, 이 EPR의 역할은 증발기 이상 저압, 즉 압력이 너무 내려가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3번, 4번 같은 경우 3번 고압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고압 측의 압력이 너무 올라갔을 때 압축기를 정지시키죠. 동작 상태가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저압 스위치는 이쪽에 저압측에 설치돼 가지고 저압측 압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 압축기를 차단시켜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차단시켜준다 이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21번의 답은 2번 흡입압력 조정 밸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번 문제. 열원에 따른 열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열원이에요. 1번 물 공기 열펌프. 그렇죠. 열원이 물과 공기네요. 그럼 2번에 태양열 이용 열펌프. 그렇죠. 열원이 태양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은 일단 패스. 4번에 보시면 지중열 이용 열펌프. 이거 뭐예요? 지열, 땅에 있는 열을 쓰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열원에 따른 열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 현열 이용 열펌프가 되겠죠. 현열이라는 건 뭐였어요?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하는 상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현열과 잡열 이런 것들은 열의 변화를 나타내지 열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22번에 종류가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3번 팽창 밸브 입구에서 410kcal/kg의 엔탈피를 갖고 있는 냉매가 팽창 밸브를 통과하여 압력이 내려가고 포화액과 포화진기의 혼합물 즉 습증기가 되었다. 습증기 중 포화액의 유량이 7kg/min일 때 전유출 냉매의 유량은 약 얼마인가? 다음 팽창 밸브 지난 후 포화액의 엔탈피는 54, 포화진기의 엔탈피는 500이다 라고 했네요. 자, 문제가 길죠? 문제가 긴데 뭐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은 몰레르 선도를 그려봅시다. pH 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pH 선도를 그려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몰레르 선도 하나 딱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각각의 조건을 넣어볼게요. 우선 팽창 밸브 입구 엔탈피가 410. 자, 팽창 밸브 입구이면서 이 녀석이 결국은 출구 입구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10이 되고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지난 후 포화액의 엔탈피는 54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포화 액선과 마주한 요점, 그럼 요점이 54. 자, 그 다음에 건포화진기 엔탈피는 500이래요. 건포화진기선과 마주한 요점 500kcal/kg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게 포화액의 유량을 줬네요. 우선은 포화액의 유량. 포화액이 지금 7kg/min이래요. 자, 근데 포화진기의 양은 안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해야 될 건 뭐야? 요 습증기 구역 안에 전체 냉매 유량. 그 전체 냉매 유량은 뭐예요? 습증기이기 때문에 포화액 더하기 포화 증기의 양이겠죠. 근데 증기의 양 줬다 안 줬다? 안 줬어. 그래서 이 녀석을 GS라고 놓을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값 GS야. 그럼 GS를 구해서 요거랑 더해버리면은 결국은 요 전체 유량이 나오겠죠. 자, 이때 우리가 포화 증기의 양을 먼저 구해보자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건조도를 찾아야 됩니다. 왜? 포화액은 줬잖아. 그래서 건조도를 구한 후에 포화액을 가지고 그 비율로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건조도 X라는 거는, 건조도 X는 결국 이 전체 중에 건조한 부분은 어디예요? 플래시가스 여기잖아. 그래서 전체 중에 요만큼. 자, 그러면은 전체 500 빼기 54 분의 요 플래시가스 부분 410 빼기 54
하면은 결국은 건조도 X가 나옵니다. 건조도 X는 이렇게 구해보시면은 0.7982 나오네요. 0.7982라는 건조도 X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엔탈피 값을 가지고 건조도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건조도를 구하는 공식을 다시 써본다면 건조도 X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전 냉매량 분해 포화증기가 되겠네요. 포화증기 증기량. 자, 요게 뭐냐면은 전체 냉매량, 요 전체 냉매량이에요. 요 전체 냉매량 중에 요 건조한 냉매량 뭐예요? 포화 증기량이 되는 거예요. 포화 증기, 뭐 플래시 가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포화액 더하기 포화 증기. 요 녀석이 결국은 습증기 전냉매량이 되는 거예요. 분해 포화 증기.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갖고 옵니다. 건조도 X는 포화액이 7이에요. 7 더하기 포화증기는 GS네. GS 분해 포화증기 GS. 근데 이때 우리가 건조도 X 값은 구했어. 여기 있네요. 0.7982. 자, 0.7982라고 우리가 이미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공식을 전개해가지고 GS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GS를 구하려면 일단 요 GS를 남기고 넘깁니다. 요 7 더하기 GS를 1로 넘겨요. 그러면 0.7982 7 플러스 GS는 GS가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의 곱해지죠. 곱해보면은 5.5874 더하기 0.7982 GS가 되고요. 얘는 GS가 되죠. 자, 그럼 요거 GS 같으니까 1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5.5874는 GS 마이너스 0.7982 GS니까 결국은 요 GS끼리 뽑아내고 결국은 요게 1 빼기 0.7982 GS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결국은 이렇게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GS만 남기고 내려버리는 거야. GS만 남기고. 그러면 나누기 1 빼기 0.7982 해준 값이 GS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GS를 구해보시면은요. 요 값이 27.69가 나올 거예요. 자, 결국은 얘가 뭐야? 포화증기 GS의 값이야. 요게 킬로그램 퍼 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화증기가 지금 27.69니까 전 냉매량 어떻게 합니까? 얘 더하기 얘 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27.69 더하기 7 하면은 얼마 나오느냐? 34.69 킬로그램 퍼 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올림하게 되면은 34.7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23번의 답은 3번 34.7kg per min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매분 염화칼슘 용액 350L per min을 마이너스 5도씨에서 마이너스 10도씨까지 냉각시키는 데 필요한 냉동 능력은 얼마인가? 단 염화칼슘 용액의 비중이 1.2, 비열은 0.6kcal per kg 도시다. 해서 자, 일단 조건 적읍시다. G가 지금 용액, 염화칼슘 용액 350L per min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T, 온도차 좋네요. 델타 T가 마이너스 5도씨 빼기 마이너스 10도씨. 자,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마이너스 5도씨가 높은 거죠. 온도니까. 자, 그 다음에 비중 R. 비중 R이 1.2. 여기서는 킬로그램 퍼 리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C가 비열이죠. 0.6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가 됩니다. 자, 이거는 물이 아니고 염화칼슘 용액이기 때문에 비중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요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라고. 자, 그러면 필요한 공식 뭡니까? 열량 Q는 GC 델타 T로 푸시면 되죠. 자, 그럼 Q는 G가 350 리터 퍼 민 곱하기, 자, 이거 킬로그램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1.2라는 비중을 넣습니다. 1.2 킬로그램 퍼 리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요 민을 아워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60
min per hour가 되겠죠.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얘가 요까지 해서 이제 G가 된 거예요. 요까지 해가지고 G가 된 거야. 킬로그램 per hour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BRC는 0.6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의 도시가 되고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0도시.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단위 환산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도시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 날라가고 민 날라가고 리터 날라가니까 남는 거 뭡니까? 킬로칼로리 per hour라는 열량, 냉동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답은 75600 킬로칼로리 per hour가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이 돼요. 자, 다음 25번 문제. CA 냉장고 뭐 더 읽어볼 것도 없죠. 첨가물이죠. 답은 3번. 자, 다음 26번. 압축기 직경이 100mm, 행정이 850mm, 회전수가 2000rpm, 기통수가 4일 때 피스톤 배출량은 해서 자, 피스톤 배출량, 다른 말로 피스톤 토출량 구하는 공식. 자, 피스톤 토출량 V는 4분의 파이 D의 자승 LNR 60으로 구한다 라고 했죠. 그대로 넣습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직경이죠. 직경이 100mm인데 미터로 바꿔야 돼요. 미터로 바꾸면 0.1의 자승 곱하기 여기서 행정이 850. 자, 행정 여기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미터로 바꾸면 0.85 곱하기 N은 기통수죠. 기통수가 4기통 곱하기 R은 RPM 2000rpm 곱하기 60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스톤 토출량을 구해보게 되면은 3204.42 미터 삼승 per hour가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 냉매와 화학 분자식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자, 이거는 교재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비 혼합 냉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 이원 냉동 장치의 저온층 냉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요 저온층 냉매 교재 115페이지에 나오고요. 거기에 보시면 자, 저온 냉매가 R13, R14, 에틸렌, 그리고 메탄, 에탄, 프로판 등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고온 냉매가 R12 그리고 R2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28번에 이원 냉동 장치의 저온층 냉매로 적합하지 않은 거 됐기 때문에 고온 냉매 요 R22가 되겠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론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 R22라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는 저온 냉매도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는 고온 냉매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고온 냉매를 물어보고 나머지 보기가 뭐 14, 13, 에틸렌, 즉 완벽한 저온 냉매예요. 요 나머지 보기들이. 그럼 당연히 R22가 고온 냉매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보기 중에서 고온 냉매 R12와 R22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고온 냉매를 찾아라. 그러면 R12가 답이 되겠죠. 왜? 얘는 저온 냉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문제 보시면서 잘 파악하셔서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8번의 답은 1번 R22. 자, 다음 29번. 냉매가 구비해야 할 이상적인 물리적 성질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인계온도가 높고 응고온도가 낮아야 된다. 맞고, 그 다음 2번에 같은 냉동 능력에 대하여 소요 동력은 적을 것. 그렇죠. 전기세는 적게 들어야지. 그 다음 3번에 전기절연성이 낮을 것 돼 있는데 전기 절연성은 어때야 돼요? 높아야지. 높아야지 전기가 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덜 흘러야지만 모터가 고장이 안 날 것이고,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전기 절연성은 높을 것.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30번. 2단 압축, 2단 팽창 냉동장치에서 중간 냉각기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했네요. 1번. 저단 압축의 토출가스 과열도를 낮춘다.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고압 냉매액을 과냉각시켜 냉동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것도 맞고요. 그럼 3번에 보시면 저단 토출가스를 재압축하여 압축비를 증대시킨다.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죠? 그래서 요거를 바꾸자면 저단 토출가스의 과열을 제거하여 압축비를 감소시킨다. 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30번에 틀린 거는 3번. 4번은 맞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냉매 중 아황산 가스에 접했을 때 흰 연기가 나는 가스는 요거는 암모니아예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4번. 자, 그럼 32번. 교축작용과 관계가 적은 것은 했습니다. 교축이라는 건 뭐예요? 자, 교축이라는 거는 팽창밸브에서 일어나는 거죠. 팽창밸브에서 교축이 일어나고, 그럼 교축되게 되면은 냉매는 어떻게 된다? 압력과 온도는 떨어질 것이고 엔탈피 H는 일정한 과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축작용과 관계가 적은 것 했으니까 1번 등 엔탈피 변화이다. 맞죠? 엔탈피는 일정하다. 그럼 2번에 팽창밸브에서의 변화이다. 팽창밸브 맞아요. 그럼 3번에 엔트로피의 증가다. 요거도 맞습니다. 요 내려가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즉 증발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등적 변화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팽창밸브에서 왜 팽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적은 증가하니까 팽창밸브죠. 자, 그래서 등적 변화다 틀렸죠. 최적은 팽창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므로 32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33번. 10도씨와 85도씨 사이에 물을 열원으로 역할온호 사이클로 작동되는 냉동기와 히트펌프의 성적 개수는 각각 얼마인가? 자, 요런 거는 뭐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입실론 C 냉동기죠. 냉동기의 경우 T1-T2분의 T2가 올라가죠. 냉동기. 그 다음에 입실론 H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T1-T2분의 T1이 올라갑니다. 고온이 올라가죠. 자, 그럼 그대로 풀어줄게요. 고온이 85도씨 빼기 저온이 10도씨 분의 저온이 올라가니까 273 더하기 10도씨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3.77.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아래 거는 똑같을 거고 85 빼기 10이 될 거고 분의 고온이 올라가니까 273 더하기 85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4.77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므로 3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4번. 팽창밸브가 과도하게 닫혔을 때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팽창밸브가 과도하게 닫혔다, 잠겼다 이 말이죠. 잠기면은 증발기 쪽으로 냉매가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증발기 쪽으로 넘어오는 냉매 유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증발할 냉매가 없으니까 오히려 증발기는 과열하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했으니까 1번 증발기의 성능 저하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흡입가스 과열 맞습니다. 그럼 3번에 보시면 냉동 능력 증가돼 있는데 냉동 능력은 오히려 감소하겠죠. 그게 틀린 건 3번이네요. 4번에 토출가스 온도 상승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34번에 틀린 거는 3번. 자, 그럼 35번. 공냉식 응축기에 있어서 냉매가 응축하는 온도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자, 적어 드릴게요. 공냉식 온도 기준. 온도 기준은 대기 온도보다 15에서 20도씨 가량 높게 설정. 자, 공냉식 온도 기준입니다. 대기 온도보다 15에서 20도씨 가량 높게 설정한다. 자, 그러므로 35번에 맞는 거는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H2O 플러스 LIBR 계에서는 응축 측에서 비최적이 커지므로 대용량은 공냉식화가 곤란하다. 1번이 맞아요.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느냐? 2번에 압축기가 없으나 발생기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은 압축식 냉동기보다 많다 돼 있는데 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적죠. 그 다음 3번에 H2O 플러스 LIBR 계나 H2O 플러스 암모니아 계에서는 흡수제가 H2O이다 돼 있는데
자, 물을 H2O를 냉매로 쓸 때는 흡수제를 리튬 브로마이드 LiBr로 썼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NH3를 냉매로 썼을 때는 H2O 물을 흡수제로 썼죠. 근데 3번의 설명은 둘 다 H2O가 흡수제다? 아니죠. 여기서는 냉매가 되니까.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럼 4번에 보시면 공기 조화용으로 많이 사용되나 H2O 리튬 브로마이드계에는 0도 이하의 저온을 얻을 수 있다 돼 있는데 흡수식 냉동기 자체는 저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36번 맞는 거는 1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37번 온도식 팽창 밸브에서 흐르는 냉매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오리피스 구경의 크기, 요건 당연한 거죠. 이게 팽창 밸브의 용량을 결정하잖아요. 맞는 거고 2번에 고저압측 간의 압력차, 그렇죠. 압력차가 틀리면 온도차가 바뀔 테니까 요것도 맞는 거고. 그럼 3번에 고압측 액상 냉매의 냉매 온도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건데 4번에 보시면 감온통의 크기 돼 있어요. 감온통이란 건 뭐야?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감온통의 크기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37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4번. 자, 그럼 38번 암모니아 냉동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압축비가 증가하면 최적 효율도 증가한다 돼 있는데 압축비 증가하면 최적 효율은 감소하죠. 그럼 2번에 표준 냉동 사이클로 운전할 경우 R12에 비해 토출가스의 온도가 낮다 돼 있는데 암모니아는 비열비 K가 크기 때문에 프레온 냉매보다는 무조건 높죠. 토출가스 온도는 높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럼 3번에 기밀 시험에 산소가스를 이용하는 것은 폭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돼 있는데 틀렸죠. 산소가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요. 그 이유는 폭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럼 4번이 그러면 맞겠네요. 증발압력 조정 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냉매의 증발압력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요 놈이 맞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상 저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므로 38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39번 문제. 할로겐 원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네요. 자, 할로겐 원소입니다. 할로겐 원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할로겐 원소죠. 할로겐이나 탄화수소계 원소가 아니에요. 할로겐 원소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적어 드리자면 F, Cl, Br, I, AT라고 해가지고 요 F가 불소, 그리고 염소, 브롬, 요소, 아스타틴, 요런 아이들이 전부 할로겐 원소에 속하고요. 자, 그렇다면 39번에 할로겐 원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수소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다음 연력학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요거 틀린 거 1번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물체의 순간 현재 상태만에 관계하는 양을 상태량이라 하며 열량과 일 등은 상태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틀렸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PV 선도가 하나 존재한다 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상태점을 제가 두 개를 임의로 찍을게요. 그래서 얘가 상태 1, 얘가 상태 2라고 했을 때, 자, 요 상태 1을 표시하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P1이다. 이렇게 해서 얘가 V1이다. 그럼 상태 1은 뭐예요? 상태 1의 현재 값은 P1, V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태 2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요게 P2다. 요 녀석이 V2다라고 하면은 상태 2라는 거는 P2, V2라는 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 상태를 나타내는 거를 상태량이라고도 하고요. 자, 상태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점함수라고도 해요. 점함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상태량, 즉 점함수라는 거는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최적이라든가 요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그려가지고 P, V라고 했을 때 상태점 똑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P1,
V1, P2, V2라고 했을 때 얘가 상태 1, 얘가 상태 2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요 상태 1과 2를 한번 요렇게 이어 볼게요. 딱 이었어. 자, 그러면 요 선을 우리가 그 상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상태량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이라는 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무수히 많은 점.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가 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의 상태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P1, V1은 물론 얘도 나타내야 되고 얘도 나타내야 되고 얘도 나타내요. 뭐 이렇게 쭉쭉쭉쭉 점들을 하나씩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타낼 수 있어 없어? 결론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경로함수라고 불러요. 경로함수. 자, 그래서 경로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갔냐,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얘가 A 값이고 만약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얘가 B 값이고 얘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C 값이야. 똑같이 같은 점, 출발점과 도착점은 같은데 그 경로에 따라서 값이 모두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경로함수라고 하고요. 경로함수는 결국 1 또는 1과 열이 돼요. 1과 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1과 열이라는 거는 경로함수이지 점함수가 아닙니다. 즉 상태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로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40번에 옳지 않은 거 1번 다시 보면은 1번에 물체의 순간 현재 상태만에 관계하는 양을 상태량이라 하며 요거는 맞겠죠. 근데 열량과 1등은 상태량이다. 이거 틀렸지. 상태량이 아니고 뭐야? 경로함수야. 자, 그래서 40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